총장님들 그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도환 총장님. 예. 네, 먼저 우리 곽 시장님의 소중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 들으면서 시장님의 그 발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심이다. 정말 시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시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오산시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정말 그 교육도시라는 슬로건이 정말 딱 맞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아주 소중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한 질문 중에 우선 여기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이신데요. 혹시 이 평생학습도시라고 저는 이제 서울 동대문구에 속해 있는데 작년에 동대문구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전국의 이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도시를 인증을 해줍니다. 오래됐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경우에 따라서는 3개 도시, 5개 도시, 10개 도시 처음에는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관심이 높은데 한 185개의 도시가 인증을 받은 상황이고요. 시는 거의 100% 받은 것 같고요. 구청이 이제 한 8, 90% 그리고 이제 군 단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런 도시들이 인증을 받았는데 사실은 지역에 서로 환경도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선진적으로 잘하는 도시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0년에 취임을 하면서 평생학습 도시가 인증이 되고 나서 서로 이 공유하는 협력을 강화하자 해서 교육청도 사실은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은 아이들 교육과 또 성인 교육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어른 실버에서 요람이란 말처럼 그것을 실천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협력해서 각 지역마다 대표 체제가 있습니다. 전라도는 전라도권, 경상도는 경상도권.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같이 설정하고 그 주제를 논의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저희가 전체가 만났을 때 공유하는. 그래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3.0 시대의 아카데미를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교육청과 시, 군, 구청이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전문대학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총장님도 이제 시청과 구청장 그리고 군수와 함께 만나서 세일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협력에는 내용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잘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리스타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고 정말 대학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천해주고 그런 내용들을 오산 같으면 오산 백년 시민대학 안에 모든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고 협력해서 대학이 돈이 없다면 시청에서 돈을 만들어야죠. 그런 재정을 가지고 이제는 어려움 없이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된다.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법의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벽을 뛰어넘지 어렵다. 이것을 그럼 국가가 해결해야 하고 총장 여러분께서 다 같이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이 그 지역사회의 전문대학과 협력하면 많은 것들이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주제를 요즘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오늘 그 감동적인 그러한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시장님께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장으로서 큰 비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전문대학으로서는 너무나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뭐 현재까지의 그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일반 교양이나 취미에 치우쳐 있다 이런 말씀도 앞에서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역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역민의 소득을 향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 시민들의 직업 역량을 갖추고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궁극적인 어떤 이런 인센티브가 그 지역에 있다면 모두가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직업 역량을 키우는 일은 사실은 일반 기관에서 하긴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 평생 학습 도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생 학습 도시 협의회에서 한번 의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경쟁력이 국민의 직업 역량에서 나오게 된다.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고령자가 너무 증대되는 것이 그 지역 사회로서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나 또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고령자들에게 일자리와 직업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한 모든 핵심을 전문대학교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아직도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학의 문턱이 많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리고 대학이 굉장히 불필요한 교육과정만 가지고 있는 듯한데 사실은 이미 대학은 고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을 넘어서서 이제 단기 과정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 원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그동안 지자체와 많은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던 것이 너무 낮은 가격이나 거의 공짜로 평생교육을 이미지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대학이 설 자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협의회 차원에서 정말 그 협의회에서는 시에서는 장을 깔아주시고 또 각 대학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그리고 지금 이런 논의에 기업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것은 기업인데 그 지역의 기업이 그 인근에서 일손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전체적인 틀을 만들면 삶과 일이 함께 있는 그러한 정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여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오산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전문 대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비용 말씀하셨고 또 문턱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학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설명이 이제는 소통의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이야기를 표출하고 대학도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의 노력과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의 원장님은 시장이 만날 수 있으나 우리의 팀과 힘의 협력으로 그 평생교육원을 접근했을 때 단지 그냥 그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 협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일련의 사업의 자체 내용에 교수가 오산 지역 시민을 가리킬 수 있는 힘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된다, 시스템이. 그러기 위해서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한 법의 개정을 여러분과 지역사회가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네. 그래서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단위의 오산대학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해가지고 과연 지역 시민대학인가. 제가 말하는 것은 미국처럼 하니까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만들자. 무엇이 문제냐? 법이 문제면 법을 개정하자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지역의 전문대학이 그 지역사회와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시민대학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위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예. 사실은 대학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관점이 다르신데 저희가 만나본 많은 시장님들 경험에서는 마치 이것을 정치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표만 생각하시지 교육의 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결국은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전부 정치적으로 가져가시다 보니까 대학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공감하면서 그런 협의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시장 군수 구청장과 함께 한번 토론회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환영합니다. 예. 네. 뭐 표정 관리하지 않고 진실한 이야기를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제 물론 맞습니다. 뭐 저희가 협의회 제가 회장 해보지만 지역적인 편차나 또 여러 가지 그 공유된 내용에 있어서 실천적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러지 않겠나. 뭘 해도 천천히 오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좋고 그렇게 가야 한다면 그 방향이 그렇다면 그런 방향에 힘을 심고 힘을 모아서 실천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노력들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 그래서 오늘 유기용 위원장이 그 고등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비대면으로 시작을 해서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견을 가지고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에 환영을 드리고요. 저희도 뭐 교수님들 많이 만납니다. 평생교육 관련된 교수님들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10년 귀 따갑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 욕만 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에 대한 식견이 없다.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실천해야 가능한데 누군가 총대를 한 사람이 매서는 안 되는 거고 집단 지성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의 문제, 결국은 법의 문제입니다. 법에는 또 재정의 문제가 있겠죠. 그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보아도 결국은 교수님들이 만나서 결론은 법이더라고요. 그 법을 뛰어넘자.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님들이 이런 이슈에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시정을 10년 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낀 내용입니다. 네. 네, 오산 시청과 저희 대학은 17년도에 관학 협력 관계를 맺어서 벌써 4, 5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곽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끄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아닙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도 좀 떨어져 있는 자치단체지만 협력 관계가 돈독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단체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교육의 수요라든가 또는 산업인력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전문대학과 지방기초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대학이 살아나갈 그런 부분이 하나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을 담당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재정 확충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에 있어서 전문대학이 필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남식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학들이 선뜻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 확충의 문제입니다. 이 평생교육을 할 때 대학들이 재정에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기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학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이 교수에 대한 인건비 등등에 필요한 것만 들어가지, 거기에 기자재라든가 또는 대학의 제반 그런 공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한번 감안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교육의 여러 가지 부분이 구분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학이라서 모든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 또 타 대학이 시킬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관내 대학이었으면 인근 지역의 대학도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각 그 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뭐 산자부, 중소기업부, 또 고용노동부, 교육부, 뭐 여가부 등에서 평생교육 부분으로 예산이 짜여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각 부처 간 산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에다 주문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평생교육협의 자치단체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그 편성된 예산들을 지자체의 위임사무로 이렇게 해주도록 요청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한 걸 가지고 지역 대학과 플랜을 짜가지고 정말 평생교육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인력으로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굉장히 발생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 또는 뭐 합법 체류자 합해서 외국인 인력들이 180만 정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기초적인 기능 인력에 대해서 하고 또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3D 업종에 관계되는 인력은 기초단체 자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국가에 요청을 해서 정말 장학금을 국가에서 지금 GKS처럼 국가 장학을 주어서라도 부족한 인력을 우리 지역 사이에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례를 들자면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작년에 출산율이 27만 6천 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걸 들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이 20만 정도밖에 70% 대학 진학을 따진다면 20만 명밖에 대학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20만 명 가지고 산업계에 공급을 한다면 산업계가 돌아가겠냐?
아무리 신기술이고 AI고 뭐 로봇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그 수급 계획을 세워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기초단체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의 인력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국내 인력이 남더라도 오질 않는다. 우리 내국인은 하지 않는다.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죠. 신생 도시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 노인네들이 지금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노인분들이 고령화 쌓여야 되고. 그러면 고령화 되면서 돌볼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거나, 그건 바로 개인 돈을 들여서 요양병원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돌봐야 되는데, 자식들도 노인이에요. 70노인 정도 된 90노인을 보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력 공급을 해줘야 된다. 특히나 이제 기초단체에서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은 예를 들자면 육아도우미, 그리고 사회복지,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 어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우리 국내 인력으로는 지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중국 교포 아니면 뭐 외국인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인성이 제대로 돼 있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육아 도우미에 대한 거를 우리가 1년간 2년간 보육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방학 없이 풀로 해서 지역에 인력 공부하겠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서 그걸 책임지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력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그걸 엄선해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겠다. 50명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다. 맞습니다. 그래 또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해서 이제 납득을 하시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복지부로 보내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조달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얼마 보태고, 만약 부족하다면 뭐 대학에서도 일부 뭐 보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기초단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발의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한번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우리 시장님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할애된 시간이 약간 초과가 됐는데요. 우리가 뭐 시장님 계시지 않으셔도 이것이 이제 지면으로나 영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이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이제 일부 끝나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김병묵 총장님 그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김병묵 총장님 말씀 듣고 시장님 말씀 정리하는 걸로 1세션은 마치도록 하려 합니다. 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장님들이 공감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참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실무적인 것 하나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오산에 대학이 6개 대학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2개. 2개의 대학입니까? 네. 예. 그 2개의 대학의 금년도 21년도에 시 예산으로 그 대학과 협조되는
그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계신가요? 정확해요. 전체 다. 아니요, 대학 연계된 토탈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250. 아니요, 대학하고 연계된 전체 보시면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20억 정도. 저희가 시 인구가 24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금액 가지고 프로그램을 논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인데 저희가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대학에 요청을 하면 대학에서는 그것을 대부분 다 받아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산대학에 예를 들어서 여러 지금 여기 제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각각 교수님들이 다 과가 있기 때문에 개별 접촉을 통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내 대학뿐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대학 그리고 또 광운공대 또 방송예술대 이런 외부의 대학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액을 지금 갑자기 다 산출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수십억이 지금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그 각 대학하고 협조가 잘 되는 대표적인 오산시라고 이렇게 저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총장님들이 소속해 있는 그 도시의 그 지자체하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되는 내용 이런 거를 볼 때 어쨌든 간에 그 대학에서 저는 뭐 충남 당진시에 소속 그 관할에 있는 신성대학의 정장입니다만은 당진시에서도 우리 대학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협조가 비교적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진시도 만족을 못하고 저희 대학도 만족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개설되는 평생교육, 그 질과 내용, 대학에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학은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도 동원해서 시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그 시에서도 공합게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궁합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마침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아시고 또 협조가 잘 됐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읽으시면서 앞으로 대학과 평생교육 관계를 좀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의 오늘 말씀에 이제 외람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 26쪽에 보면 이제 대학이 지역 시민대학으로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좀 의견을 드리는 바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소통의 문제, 또 기관과 기관의 협력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아마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제는 1세대가 그렇게 했다면 새로운 2.0을 만들자라는 제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의 문제가 됐다면 법을 고치고 그래서 정말로 지역 시민대학으로서 기술 얘기 나왔고 기능의 얘기 나왔고 전문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굉장한 협력으로
정말 진정한 지역의 전문대학이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시민대학으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님, 또 전국시장 구청장 협의회 회장님,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도 갖고 계시고 상당히 그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이제 공론의 장이 될 텐데요.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득이 이 시점에서 그 오늘 1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